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7장 자료 수집과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7장의 1, 자, 파트 1은 자료 수집, 2은 자료 정리라고 해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앞서서 마찬가지로 이 발표 자료는 건국대학교 KOCW 자료를 이용해서 제가 따로 수정해서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 수집에 대해서 학습 개요 목표가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수집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 수집에 대해서 유의사항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자,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자료 수집 과정을 이해하고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용어가 나오는데 자료 수집. 말 그대로 자료를 수집하는 거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 자, 그전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관심 가지고 있는 토픽에 대해서 자,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를 하세요라고 지난번에 간단하게 평가를 하지 않는 과제를 간단하게 냈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그 만약에 주어진 토픽이라든지 아니 관심 있는 주제 자, 이런 게 있으면 먼저 이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조사하고 연구에 필요한 학술 정보 또는 그런 기술 자, 그 다음에 어떤 실험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자료 수집이라고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료 수집의 이해, 자, 1절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이란 것은 아까 용어 설명회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런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 또는 선행 기술 또는 뭐 이렇게 선행되어 있는 개발된 어떤 자료들을 조사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학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자료 수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논문 작성자뿐만 아니라 어떻게 개발하는 개발자 입장에서 자, 자료 수집을 하는 과정은 그 자료, 내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이렇게 쭉 찾다 보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견해를 조금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지 어떤 다른 학술 정보 또는 개발된 어떤 사이트, GitHub라든지 그런 유사한 주제가 뭐가 있을까를 자료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그런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견해가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 선행 연구, 다양한 선행 연구를 접하다 보면 자, 우리가 어떻게 연구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조금 더 방향과 설정, 방향과 그 다음에 방법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어떻게 논문이 작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중요하게 선행되어야 될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논문 작성 또는 뭐 이렇게 연구 계획서, 개발서 자, 이런 거를 위해서는 자료 수집이 연구가 진행되기 전에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 꼭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렇지만 조금 더 볼게요. 논문 작성하는 초보자 입장에서 자료는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집하는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는 얘기가 되겠지만, 그러나 수집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조금 더 기대하기는 많이 어렵다. 어렵다. 자, 여기, 자, 그, 연구하기 전에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관련 연구를 먼저 조사를 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루어지고 어떻게 방향도 설정하고 진행이 되겠죠. 자, 자, 그러나 수집 과정에서 자, 이런 수집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렇게 견해를 넓히거나
방향 설정하거나 이렇게 되겠지만 이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 연구가 또 결론을 맺는 과정에서도 자, 이런 자료 수집은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자료 수집. 자, 단순하게 자료 수집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자료 수집이 우선적으로 수행이 돼야 된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자,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자료 수집이 이게 조금 더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균형적이어야 된다. 자료 수집이 균형적이어야 된다. 이 말은 작성자의 의견에 100% 동의하는 부분만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조금 다른 방법에 대한 자료도 같이 수집을 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주어진 주제가 있습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A 방법이 있고 B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약간의 조금 반대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의견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주어진 연구가 A라고 생각했을 때 A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쫙 서칭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B라는 다른 방법 또는 C라는 방법도 같이 자료를 분석을 해서 각각의 장단점을 같이 분석해서 결론을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적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자, 균형적이다. 자, 어떤 A란 방법, B란 방법, C란 방법을 다양한 방법, 다양한 관점에서 자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자, 이렇지 않을 경우에 논문 작성자의 의도에 맞춰진 순수하게 자, 우리 다양한 방법으로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어떤 약간 편향된 의견에 따라서 자료만을 참고해서 논문을 작성한다면 그 논문은 자, 이런 리뷰나 다른 제3자 자, 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글이 자, 굉장히 편파적으로도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체계적이어야 된다. 자,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 여기도 접근 방법에 따라서 자료를 쫙 서칭을 하고, 그거를, 자, 이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한 다음에 각 방법에 대해서 장단점, 코멘트, 자, 이런 것을 다, 자, 정리를 하는 것을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자, 주제 분야의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해서 요약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배포된 연구 목록과 해당 분야, 자, 예를 들어서 A, B, C에 대한 방법에 대한 분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조사, 그 다음에 문헌, 그 다음에 각 방법에 대한 최근에 대한 논문을 살펴보고 자, 이 내용이 참고할 자료인지 여부를 잘 판단을 해서 자료 수집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무작정 여기 자료를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자료를 쫙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만의 어떤 머릿속에서 자, 이런 방법들이 자연스럽게 분류가 될 겁니다. 분류를 하면서 자, A라는 방법, B라는 방법 분류를 하고 나서 조금 더 깊게 자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고 자료 조사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나의 주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제가 이 방법이 좋다라고 해서 이 방법을 조금 더 진행을 하겠죠.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또 필요한 또 자료가 조금 더 보완해서 또 수집할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 수집은 자, 균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2절 자료 수집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논문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에는 크게 자, 문헌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 그 다음에 현장 조사, 실험 조사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 문헌조사가 가장 기본 바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의 논문, 책을 보고 논문 주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일단 자료 수집에서는 먼저 1차적으로는 문헌 조사를 통해서 관련 지식, 그 다음에 관련 문헌을 다 조사를 해서 자, 이런 거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같은 경우가 자, 컴퓨터 공학 쪽이니까 현장 조사는 조금 아니고 문헌 조사를 한 다음에 또는 실험 조사가 조금 더 필요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쪽 관련해서 자료를 찾는 그런 케이스도 하나 또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요 교재에는 자, 문헌 조사 기반으로 어떻게 자료 수집을 할 건가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도서관에 가보면 책이 도서가 전공 도서들이 분류가 참 많이 잘 되어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도서 분류 체계를 조금 더 이해를 하면 좀 찾기가 쉽다라는 측면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 분류 체계로서는 두이, 십진 분류법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보통 많이 쓰는 한국 십진 분류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도서관마다 자, 이런 방법을 쓰는 데가 있고 이런 방법 쓰는 데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되어 있는 전공 서적은 이쪽 자, 한국 십진 분류법을 이용을 해서 분류를 한 케이스가 있을 거고 전공 서적, 외국 전공 도서 같은 경우는 두이 십진 분류법을 이용을 해서 보통 분류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사전에 주소 분류법을 미리 알아두면 책을 찾는 시간이 많이 절감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여러분들이 보통 도서관, 우리 동아대학교 도서관이든 대학 그 공공도서관에 가보면 보통 앞에 저기 컴퓨터로 가져와서 미리 서로 검색을 한 다음에 자, 인터넷 먼저 검색을 한 다음에 보통 책을 찾아가는 케이스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정도만 있다라고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이 십진 분류법에서는 자,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게 자, 컴퓨터 쪽이죠. 컴퓨터 사이언스, 인포메이션, 제너럴 워크스 해당 부분은 000으로 보통 시작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십진 분류법을 보시면 컴퓨터 관련돼서는 자, 4번 004랑 005 같은 케이스가 많이 전공에 대한 도서가 많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논문 관련 자료 수집의 요령으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논문 주제에 관련된 책의 제목, 자, 책의 제목이랑 논문 제목, 자, 어떤 자료를 보는데 어떤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논문에 관련된 내용을 검색을 할 때 그 제목을 보고 그 제목의 키워드로 맞춰서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경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 논문 제목만 봐서 자, 도서관이든 자, 인터넷이든 찾아서 자, 자료 수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럴 때 어떤 논문이랑 관련 서적, 그 레포터 같은 경우나 보면 그 뒤에 참고 문헌이 있습니다. 참고 문헌. 그러면 어떤 그 연구한 연구 사람의 이 논문이나 보고서 쓸 때 다양한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자기 이 계획서의 내용에 맞는 그런 참고 문헌들 리스트업이 쫙 돼 있는데 그걸 하나씩 또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자료 수집 요령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논문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참고 문헌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참고 문헌을 따라서 조금 더 찾다 보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료, 조금 더 깊은 내용의 자료를 찾을 수가 있지만 좀 실제 이게 찾다가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자신이 정한 주제 관련돼서 연구 목록을 미리 이렇게 정리해 놓은 도서관의 주제 목록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시간 단축 측면에서는 좋다라고 책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나 실제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관련 자료를 조사를 할 경우에는 어떤 자료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 키워드로 가지고 자, 쭉쭉쭉 찾아서 이제 분류를 하겠죠. 키워드로.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찾겠다. 그러면 참고 문헌을 가져와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하고 그렇게 쭉쭉 찾아가는 그런
보통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료를 많이 수집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요거를 조금 더 몇 번 하다 보면 이 방법이 그냥 단순하면서도 효율적, 단순하면서도 많은 자료를 찾으면서 거기에 대한 사전 지식과 조금 더 동량까지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거 도서관에 가서 막 자료를 찾거나 하지는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일괄적으로 다 찾아서 자료 수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 수집.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용하는 자료 분석 방법이 됩니다. 자, 당연하겠죠. 자, 찾고자 하는 자료가 어디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검색 사이트 또는 논문이라든지 레포터, 기술 레포터가 많이 제공하는 그런 검색 사이트를 미리 알아놓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사이트에 가서 온라인으로 이용하는 경우 바로 PDF나 제공하는 라이센스 맺는 그 기관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많이 제공할 건데 거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출력해서 자료를 수집입니다. 바로 출력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이 아닌 방문 이용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그 기간의 이용 방법과 절차를 익혀서 직접 찾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료를 수집을 하는데 어떻게 자료를 잘 수집할 건가에 대한 이것도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처음에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거나 경비가 조금 더 발생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당연히 잘 수집할 수가 없으니 이거를 하나의 스텝 바이 스텝으로 경험을 많이 쌓아라. 이런 측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로 많이 쓰는 게 인터넷 포토 사이트. 요거를 많이 쓰죠. 예. 네이버나 다음, 구글. 이런 걸 많이 씁니다. 대표적인 사이트. 자, 그리고 저는 보통은 구글을 통해서 학술적 전문 자료를 많이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특히 해외, 국내 같은 경우에 전문 자료는 구글을 통해서 찾고 네이버나 다음은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의 상식선의 어떤 자료를 찾을 때는 네이버 다음을 간혹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논문을 쓰기 위한 자료 또는 기술적 레포트 이런 것이 전문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KSS, 키스, 그 다음에 리스, 그 다음에 국회도서관, DBP야 대표적인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관들은 이런 대부분의 학술 자료 검색 사이트는 유료입니다. 유료. 있지만 우리 학생 및 교직원은 대학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여기 로그인 다음에 이렇게 링크 걸어서 가는데 가면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학교 망 자체에서 학교 동아대학교 안에서 와서 이 망을 통해서 여기 홈페이지에 가서 접속을 하면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은 100%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이런 학술적인 자료를 찾아주는 그 사이트는 보통 학교와 라이센스를 맺었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고 그러나 집에 있을 때 집에서 여기 접속을 하면 바로 유료화 바로 이런 자료를 이용할 수가 없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대학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완벽하게 된다라고 보장은 안 되지만 이것도 한번 주로 많이 쓰는 글을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조금 바라보면 되겠죠. 그래서 대학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학술 자료 검색 사이트의 연결. 이런 케이스로 많이 이용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 수집 중에서 다양한 기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국회 도서관을 활용한 논문 자료 수집. 자, 그래서 논문 자료 수집에서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자, 국회 도서관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자, 국회 도서관의 주소는 이렇습니다. 자, 국립중앙도서관 nl.go.kr 두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두 사이트에 대표적으로는 학위 논문, 학술 자료 같은 경우가 좀 방대하게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다른 대학의 학위 논문, 학사 학위 논문, 석사 자, 이런 거를 조금 더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자, 국회 도서관, 국립도서관에 가서 자, 자료를 찾으면 조금 더 빨리 효율적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기 전에 먼저 PC로 자료 검색해서 인터넷으로 원문을 열람하는 그런 체크. 자, 이런 하나 있고, 자, 만약에 인터넷에 원문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떤 소수 케이스에 대해서 원문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자, 직접 방문해서 자료 수집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인터넷에 원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보통 많이 오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회 도서관에는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진 자, 석박사 학위 논문이 자, 총 목록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기준, 자, 2020년 2월 20일, 자, 2월 달 기준으로 해서는 자, 680만 여 건이 자,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고, 그 중에 학위 논문은 175만 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그 석박사 학위 논문이 제일 많은 곳이 제가 볼 때는 아마 국회 도서관에서 많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그런 논문지 저널보다는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국회 전자도서관을 이용을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요게 국회 도서관 그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키워드로 해서 검색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좀 더 볼게요. 자, 여기에 국회 전자도서관 해서 검색보다 자, 이게 이 부분, 자, 검색을 하는 이 아이콘에 대해서 클릭을 하면 여기 나와요. 검색어를 바로 입력하지 않고 조금 더 검색을 하는 자, 페이지를 좀 더 가고 싶으면 요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열립니다. 자, 아직까지는 검색어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거기에 해당하는 자료가 몇 건에 있다는 걸 표시는 없고 가서 자, 그 다음에 국회 도서관 소장 자료 더보기라고 해서 여기다가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딱 뜰 거예요. 이 부분이 뜹니다. 자, 요게 실제 여기 주소가 자, dl.nanet.go.kr search list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가서 자, 여기에 찾고자 하는 어떤 자료의 키워드를 여기다가 넣어서 검색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 제가 임의로 자, 요새 블록체인이 많이 이슈가 됐는데 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자, AI와 블록체인에 대한 같이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볼까 싶어서 인공지능 블록체인으로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자,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어 있네요. 전체는 262건이 있는데, 자, 도서 자료로는 도서 자료 13건, 학위 논문 하나가 있네요. 학위 논문 하나. 그 다음에 학술 기사, 기사도 있고, 인터넷 자료가 130건. 그래서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가장 유사도가 높은 것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AI 5G 블록체인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자, 요거는 논문 자료를 원문 자료 자체는 아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교재나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한번 볼게요. ICT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브리프라는 어떤 요약하는 부분이 있는데 2020년 2월 달에 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자, 평가원의 기술정책단으로서 기술평가 자료로서 요게 요 키워드로 되어 있는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원문 보기, 그 다음에 원문 보기 이렇게 있죠. 자, 이런 것은 원문 자체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해서 볼 수가 있도록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한번 볼게요. 자, 디지털 코드의 복합적 적용과 분류에 관한 연구라고 했고 자, 이거는 학위 논문, 석사 학위 논문에 해당한 것이지만 자, 여기는 원문 자체는 제공하지는 않네요.
자, 그럴 때는 이런 자료를 조금 더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자, 국회 전자도서관 여기 가서 직접 가서 방문해서 자료를 자, 실제 보는 것으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임의로 하나 더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 학술에 대한 부분, 자, 등재 학술지에 대해서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저자명, 자, 기사명, 이게 타이틀이죠. 자, 그 다음에 저자명, 이게 제목이고, 그 다음에 저자는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발행은 대한전자공학회, 자, 수록지명은 전자공학회 논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는 2019년, 자,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요거는 약간 서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 기관 연계로는 네이버랑 구글에서도 검색할 수 있도록 된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국회 도서관 말고 이름 조금 비슷한 국립중앙도서관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자, nl.go.kr 자, 여기서 홈페이지를 가보면 이렇게 딱 떠요.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료가 있는 그런 현황들이 이렇게 표시를 좀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더 방대한 자료로서 많은 자료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조금 차이가 국회 도서관에는 국회 전자도서관, 그 다음에 국립중앙도서관 두 가지가 조금 더 똑같은 데이터라기보다는 조금 더 약간 성향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국회 도서관에는 자, 석박사기 논문이 많고 예,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일반 자료, 그 다음에 온라인 자료 같은 것이 조금 더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바로 검색을 해서 자, 들어가도 될 것 같네요. 자, 자, 그 다음에 자, 조금 더 가서 자, 요 사이트 자, 들어가 보면 자료 검색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좀 부가적인 설명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 자, 요거는 자, 디지털화한 온라인 원문 중에서 저작권이 소멸되었거나 이용 허락을 받은 자료는 무료로 되고 그 이외의 것들은 라이센스 맺은 아니면 자, 어떤 유료로서 자, 될 수가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자, 이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 특수도서관, 정해진 도서관에서 이 저작권 자료를 열람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그 샘플로서 제가 여기 요 검색어란에 자, 블록체인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제가 국회 전자도서관에서는 인공지능 블록체인이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에 인공지능 블록체인 하니까 자료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 통상적인 블록체인으로 해서 자, 검색을 하니까 자, 이렇게 쭉 나오네요. 자, 도서에 대한 부분이 자, 블록체인에서는 자, 233개, 학위 논문으로 221, 그 다음에 학술지가 30건이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도서에서 블록체인에서 해트리 미래전략연구소에서 발간한 블록체인 책자가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뭐 도서로서는 자, 블록체인 자, 관련되어 있는 도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도서 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도서에 대한 부분, 그 다음 학위 논문에서 자, 분류적으로 검색하도록 검색해서 결과를 나타내 줍니다. 여기서 저기 보면 원문 보기. 자, 요 도서는 자, 무료로서 아니면 요 기관에서 허락해준 자료가 되겠네요. 바로 여기서 원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 바로 원문은 없이 그 서지에 대한 부분만 제공을 하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나, 저기 학술지의 어떤 샘플로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에 요 키워드로 자, 들어가서 자, 그 다음에 저자사항, 제목, 그 다음에 발행은 자, 여기서 발행을 했네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서지 출력을 하든지
아니면 원문을 볼 경우 원문 보기 여기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자료를 검색을 할 때 석박사 학위 논문이라든지 어떤 관련 레포트를 검색을 하고 싶으면 여기 여기 국회 도서관, 국회 전자도서관 또는 국립전자도서관 두 가지로 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검색 결과가 두 도서관이 다르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이겁니다. 구글의 학술 검색. 자, 이게 스칼라, 자, scala.co.kr, scala.google.co.kr 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학술 검색입니다. 자, 학술 검색 부분. 자, 예를 들어서 논문이라든지 어떤 공식적인 어떤 테크니컬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구글 학술 검색을 통해서 자, 검색을 하고 일반적인 검색, 자, 블로그랑 자, 이런 거 다 합쳐서 언론이라든지 다 합쳐서 하고 싶으면 그냥 google.co.kr 가서 검색을 하든지 두 가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구글 학술 검색에서 자, 예를 들어서 자, 블록체인, 크립토, 블록체인과 자, 암호 관련돼서 자, 검색을 해보니 자, 관련돼 있는 어떤 학술 논문들이 쭉 나옵니다. 자, 외국 관련돼서 자, 그 중에서 자, PDF라는 것이 자, 이렇게 마크가 붙은 것은 키워드 된 것은 얘가 PDF로 열람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런 같은 경우는 예를 제공하는 제목을 제공하는 그 사이트에 가서 자, 서지 같은 경우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학교랑 라이센스 맺는 기관 같으면 바로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좀 약간 심도 있는 테크니컬 리포트 또는 학위 논문보다는 어떤 이런 학술지 논문을 제가 많이 보고 공부를 하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것이 이제 구글입니다. 구글 scala.google.co.kr 여기 가든지 아니면 IEEE, 익스플로러, 엘스비어, 스프링거 같은 전문 학술 논문지 검색 사이트에 가서 보통 검색을 해서 자, 다운로드 받아서 자, 자료를 보통 많이 읽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에도 자, academy.naver.com 해서 네이버 전문 정보, 자, 네이버 학술 정보라는 곳에 요것도 자, 사이트를 제공을 해줍니다. 학술 문서 관련돼서 상당히 또 여기도 좀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임의로 제가 블록체인 크립토라고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 자료가 검색해서 쭉 나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네이버 학술 정보에 자, 블록체인 크립토라고 입력을 하니까 자, 논문 보고서가 126건이 이렇게 나온다. 해서 자, 이렇게 쭉 나네요.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아마 우리나라 한국 중심의 한국에서 이렇게 게재된 어떤 학술 논문이 우선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해외 사이트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블록체인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126건이 검색돼서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자 무료라고 해서 자 요거는 자 무료로서 열람을 할 수 있고 얘는 열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구글 스칼라를 보니까 블록체인 자 크립토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면 자 여기는 건수는 나오지 않는데 상당한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해외 자 이거는 해외 사이트 자 해외의 그 전문 학술지 그 다음에 그 학술 자료를 포커스하기 때문에 자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자, 국내 논문지에 대부분 국내 논문지는 자, DBPR라는 곳에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DBPR. 그래서 자, 요 사이트 자,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DBPR. 여기 바로 검색을 찾고자 하는 주제로 검색을 해서 여기 클릭을 하면 바로 그 주제에 대한 논문들이 쭉 나올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자, DBPR. 자, 주제는 자,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이게 쭉 나오죠.
자, 그 중에 공학에는 자, 우리가 관심 있는 컴퓨터 쪽,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전자정보통신공학 이렇게 쭉 나오네요. 자, 이렇게 각 주제별로 많은 논문들이 여기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 국내 최대 학술 논문을 검색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제가 임의로 자,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입력을 넣어서 자, 검색을 누르니까 블록체인과 관련돼 있는 그 학술 논문이 총 996건이 이렇게 나오네요. 쭉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대부분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PDF로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DBP와도 자, 우리 동아대학교의 망을 연결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DBPR을 여러분들은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 집에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여기에 블록체인이라고 하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더 검색을 하고 싶으면 상세 검색을 눌러서 자, 블록체인이 있고 자, and 비트코인. 자,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자, 여기 and가 되겠죠. 자, 그러면 블록체인 키워드와 비트코인을 같이 가지는 자료를 따로 또 검색을 하면 자, 상세 검색으로 더 넘어가서 자료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샘플러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교내 전자투표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 여기 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학술 논문지 자, 논문지 명이 나오고 자, 이렇게 나오네요. 자, 28권 제4호에 실렸고 자, 날짜는 2018년 8월 달에 게재된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 보기라고 클릭을 하면 자, 미리 보기 안에 자, 이렇게 미리 보기 란으로 해서 자,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또 설치돼서 이제 미리 보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이 돼서 자, 논문을 읽을 수 있고 자, 그다음에 다운로드 자, PDF로 다운받아서 자, 여러분들이 아크로바트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자, 이용자 수 410건 정도 사람들이 봤다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KISS, 키스 이용을 한 자료 수집. 이 부분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 국내 최초의 학술지 원문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위한 사이트라고 해서 자, 한국학술정보에서 개발된 자료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KISS 여기 자, 마찬가지로 여기 kis.kstudy.com 이라고 해서 이 사이트 가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주제별로 자, 전체 검색을 할 거냐, 그 다음에 문학 쪽,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쭉 나오죠. 자, 우리는 통합 검색을 하고 싶으면 여기 바로 입력을 하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분야 조금 더 들어가서 공학을 이죠. 공학에 좀 더 클릭을 자, 하면 이래 뜹니다. 클릭을 하면 공학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공학 부분에 대해서 자,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이 제목 아니면 어떤 키워드 입력해서 검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전체 란에 블록체인으로 클릭을 하면 블록체인에 관련돼서 제목, 저자, 키워드, 초록, 관행물명, 발행기관명을 통으로 블록체인에 관련된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검색란에 자, 전체 검색은 자, 이렇게 하여튼 요 관련돼서 이제 풀로 찾는 게 될 거고 자, 제목 자, 이런 키워드를 가진 제목만 검색하고 싶을 때, 자, 그 다음에 초록이라고 클릭을 하면 앱스트랙트. 자, 앱스트랙트에 이 키워드가 있는 거, 자, 제목 더하기 초록이냐,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이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자, 블록체인하고 입력을 했습니다. 블록체인을 해서, 자, 입력을 하니까, 자, 총 검색 결과가 293개 정도, 자, 검색 결과가 나오네요. 자, 여기에 제목. 자, 제목란에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는 논문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다운로드를 할 때도 기간 인증이 되어 있느냐. 자, 필요하다라고 자, 표시를 하네요. 자,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아대학교 같은 케이스는 자, 라이센스를 보통 다 맺었기 때문에 자, 동아대학교 안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또 그 이런 전문 서적 또는 어떤 학술지 논문 말고 어떤 상식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자료, 도서 같은 경우, 자, 이북 서비스가 있네요. 이북 서비스. 여기에서 한번 참고해서 자, 이 사이트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각 사이트별로 좀 더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자, 7장의 파트 1 관련해서 자, 우리가 공부한 거를 다시 요약을 하면 자료 탐색. 자, 그래서 자료 탐색은 학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 균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어진다. 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자, 국립중앙도서관 자, 자료 수집. 그 다음에 대학 도서관의 홈페이지의 학술 DB, 웹 DB 같은 경우에 자, 이런 내용도 간단하게 봤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방금 봤던 거 국회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이렇게 자, 자료 수집을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 7장의 파트 1이고 자, 다음에 7장의 파트 2의 자료 정리에 대해서 또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